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과 앞으로 마주할 운명을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지도와 같습니다. 관상학은 수천 년 동안 쌓인 통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향을 파악하는 지혜의 산물입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불운을 겪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인 징후가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 관상학적 징후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의 형태입니다. 관상학에서 눈은 그 사람의 정신력과 감정의 깊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만약 눈에 흰자위가 세 군데나 보이는 삼백안을 가졌다면 연애에서 강한 소유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눈을 가진 이들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 자체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징후는 바로 눈꼬리의 모양에 숨어 있습니다. 눈꼬리가 지나치게 치켜 올라간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배우자와의 화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꼬리가 너무 아래로 처진 경우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이성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아래로 내려 코와 그 주변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는 관상학에서 자아의 강도와 재물운 그리고 배우자 운을 상징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코끝이 지나치게 뾰족하고 살집이 없는 사람은 연애 관계에서 매우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이런 관상을 가진 이는 상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콧구멍이 정면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들창코 형상은 연애의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형국이라 인연을 소중히 지키는 힘이 부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콧대 중간에 뼈가 툭 붉어진 산근의 불균형 또한 부부관계의 불협화음을 예고하는 징조입니다. 이 부위가 함몰되거나 상처가 있다면 중년의 연애운이 급격히 쇠퇴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관상은 단순히 부위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읽어야 합니다. 눈이 날카롭더라도 코가 원만하다면 연애의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코 옆에 난 작은 점 하나가 연애 운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콧망울 옆에 점은 관상학에서 도화살의 변형으로 해석되어 끊이지 않는 구설수를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점을 매력으로 착각하지만 실상은 잘못된 인연으로 고통받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의 빛깔 또한 징후를 읽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눈동자가 항상 젖어 있는 듯한 수광안은 이성에게 인기는 많으나 정착하지 못하는 방랑의 운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해 쉽게 사랑에 빠지지만 그만큼 쉽게 마음이 식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굴의 가장 윗부분인 이마의 기운과 눈썹의 정렬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마가 너무 좁고 잔털이 지저분하게 난 경우는 초년의 연애운이 꼬여 결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눈썹이 끊기거나 듬성듬성한 것 역시 형제운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신뢰가 깨질 징조로 봅니다. 눈썹은 관상학에서 보수궁이라 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붕이 튼튼하지 못하면 비바람을 막지 못하듯 감정의 기복이 심해 연애가 평탄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상대의 눈과 코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상대방의 눈 밑 와잠 부위가 어둡고 그늘져 있다면 이는 정력의 쇠퇴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암시합니다. 이 부위는 자녀운과도 직결되기에 미래의 가정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코 주위의 붉은 실핏줄 또한 현재 그 사람의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음의 병은 얼굴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눈과 코에 나타난 몇 가지 징후들을 통해 연애의 기륭을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징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인중의 깊이와 입술의 비대칭이 불러올 충격적인 연애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연애운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인중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인중은 코와 입을 잇는 통로이자 관상학적으로는 생명력과 자식운 그리고 인덕을 상징합니다. 먼저 인중의 선이 흐릿하거나 평평한 사람은 감정 표현에 있어 매우 서툰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관상을 가진 이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부족해 잦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특히 인중 가운데에 흉터나 점이 있다면 연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구설수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인중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성격이 급해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끝을 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제 입술의 형태를 결합하여 이들의 진심을 파악하는 방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훨씬 두꺼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할 수 있습니다. 윗입술이 너무 얇은 사람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앞세워 연인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관상은 평소에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 연애를 고달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웃음은 입꼬리를 올리고 인중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당신의 연애 운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연애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알아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의 과정입니다. 눈, 코, 인중의 세 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는 숨겨진 성품의 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관상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지도와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쁜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당신의 연애가 상처가 아닌 성장의 기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올바른 관찰을 통해 얻은 통찰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상학으로 풀어본 연애의 비밀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닌 당신의 맑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새로운 만남을 향해 당당히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 앞에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은 끝났으며 당신의 직관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상대의 눈매에서 고집을 보고 코의 모양에서 재물을 읽으며 인중에서 인격을 발견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행동과 말이 관상과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최종 단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뿌리를 볼 줄 아는 법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관상의 지혜를 도구 삼아 더 멀리 나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대인관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는 당신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인문학적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당신의 곁에 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제 이 신비로운 탐험의 문을 닫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당신이 만날 모든 인연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관상학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당신의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이것으로 연애운의 관상학적 비밀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